재판 관련 속보 하나 전해드릴게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내가 그런 진술한 적 없는데 라고 하면서 지난 금요일날 진술을 다 거의 안 했거든요. 예, 태도가 확 바뀌고 네. 진술이 확 바뀌었어요. 근데 네. 오늘 자신이 모시고 있었던 전 부회장 이현영 씨가 저 윤 전 본부장이 혼자 사고 치고 다닌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예요? 2022년 2월에 그때 당시에는 펜스 미 부통령과의 만남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측에서도 비대면으로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었다고요! 라고 하면서 외친 거예요. 와,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인드에 스크래치가 나면 이렇게 참지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긁히면 확 치받는 스타일이네요, 네. 진짜. 근데 하면서 그럼 또 이재명 대통령 측이나 이쪽에 대한 공격이 나왔으면 네. 정말 이게 이 양반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 잘 가늠이 안 돼요. 송 변호사한테 가늠이 돼요? 가늠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걸 많이 간과하는데 물론 통일교는 굉장히 이익 집단이고 로비 집단으로서의 속성을 띠고 있지만 네. 뭐 저는 그들의 믿음에 동의하진 않으나 그들 나름대로는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을 어머니로 모신다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런 종교 집단에서는 결국은 뭐 이른바 참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하는 트루마더. 네. 한학자 총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걸 정점을 갖고 움직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윤영호 전 본부장은 지금 이 통일교 현재 주류 세력과는 완전히 척을 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통일교에서 이 윤영호 씨의 개인적인 일탈로 몰면서 네. 꼬리 자르기 하고 그게 있죠. 12월 12일에 주요 일간지 일면 하단에 일제히 실린 광고에서 공식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나왔죠.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이 이현영 전 부회장의 진술도 결국은 이걸 나의 개인적인 일탈로 몰아가려는 것이다라고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자기 방어 차원에서의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 앞에 권성동 의원 재판에서 했던 진술은 무엇이며 또 본인의 재판에서 그에 앞서 입을 다물었던 건 무엇이냐라고 그러니까요. 궁금해들 하실 텐데 어쨌든 이 사람은 통일교가 본인을 정말 가시적으로 배척하려고 한다는 걸 느끼기 전까지는 그래도 통일교에서 뭐 넓게 잡아서 5손가락 안에 네. 들었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속한 집단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움직였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다시 한번 배열을 해보자고요. 자, 12월 2일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무회의 첫 발언이 있었습니다. 예, 종교단체 해산. 네. 그다음에 12월 5일에 윤영호 씨가 본인의 청탁금지법 등 재판에서 네. 여야 공이 어프로치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12월 9일에 국무회의 발언이 또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그날 이제 특검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날이기도 하죠. 네. 예. 그리고 12월 10일에 역시 본인의 재판 그 최종 진술에서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을 말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말을 안 했죠. 예. 그리고 12월 11일에는 그 통일교의 송영천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예. 12월 12일에는 주요 일간지 일면 하단에 일제히 사죄 광고가 실리고 그 다음에 권성동 의원 재판에서 윤영호 씨가 알듯 말듯하게 세간에서 회자되고 있는 진술은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말한 것과 다르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게 어떤 진술인지 특정해서 철회하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일련의 흐름을 보면은 애초에 일단 특검에서 그 사람이 진술했던 건 적어도 본인이 알고 있는 진실은 맞는 거예요. 예. 허위 진술을 해야 될 만한 어떤 동기도 찾아볼 수가 전혀 없고. 없죠. 예. 그런데 12월 9일에 그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발언이 연거푸 나오니까 두 번째 그렇죠. 이건 통일교 집단에 대해서는 매우 가시적인 위협이 되거든요. 예. 네. 그게 왜 그러냐면 통일교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 3조, 밝히신 거 예,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게 공식적으로 카운트된 것만 3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것만 그런 거죠. 그렇죠. 국내 진짜 거. 그거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김태원의 정치쇼 나가셔서 장윤미 변호사랑 얘기를 하시면서 그걸 3조다. 내가 2조 이제 9,900억. 내가 어디서 봤다. 보셨군요. 그래서 예. 그 본인들이 다들 그 이후 3조라고 하잖아요. 예,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회계보고 한 개 3조예요. 네. 예. 거기에 이제 뭐 부동산은 사실은 시가와의 차이를 더 감안해야 네, 네. 되겠고 비상장 주식은 또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되고 하겠지만 회계 장부상 순자산이 2조 9,900억 그러니까 네. 3조입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지금 전재수 의원이 반복해서 접촉했다고 하는 뭐 사단법인 남북통일운동연합 예. 이런 반개 단체들은 또 제외하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재산 그렇죠. 또 논외로 한 거고 그렇죠. 재단법인이니까 네. 논외로 한 거고 그러면은 일단 한국에 있는 그 재단법인의 공식적인 재산만 3조인데 그걸 해산시킨다. 네. 재산이 국고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고로 기속시키라는 강력한 의지를 대통령이 그 재단법인 보였었죠. 정관에
그 해산되면은 자녀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기로 돼 있으면 그건 국고로 귀속이 돼요. 네. 그리고 그 3조의 재산 중에는 통일그룹 주식이 있어요. 예. 네. 그게 한 5,500억 되거든요, 장부가로. 네. 장부가로. 그 얘기인즉슨 결국은 통일교가 해산되면 통일그룹을 국유화하는 결과가 돼요. 그렇죠. 예. 통일교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윤영호 씨는 본인의 그 위치상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나를 가시적으로 쳐내?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일탈로 몰아서 이렇게까지 해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 윤영호 씨의 그 진술은 좀 예상되는 바가 있고 그렇게 모순되진 않아요. 나름의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그 지금. 맥락이면 윤영호 씨가 앞으로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대놓고 가시적으로 나를 꼬리 자르게 하고 쳐내? 그럼 나는 이제 통일교가 해산되든 말든 내가 하는 얘기 다 할 거야. 이쪽으로 갈 저는 거야?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거기까지도 아니에요? 아닐 거라고 보고 예. 자기가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언동들을 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칼집에서 칼을 또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를 계속 할 거라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말로 가시적으로 쳐내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내가 반응한다라는 것은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반응한다. 그게 저는 오늘의 진술이라고 봐요. 자, 그래서 말씀, 예.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앞으로 이제 경찰이 수사할 때 그 윤영호 씨의 입으로부터 어떤 새롭게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에 기대하고 집중하기보다는 예. 일단 확보한 증거를 위주로 정밀하게 맞춰봐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저희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통일교 사람들은 종교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섬기는 그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허위 보고를 한다는 것은 그 나름의 질서에서는 매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렇죠.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TM에게 올라갔다고 하는 특별 보고는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자료일 수밖에 네. 없어요. 그렇죠. 그걸 정치인들 행적하고 한번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TM이 트루마더잖아요. 지금 2,000분 함께하고 계신 가운데 말씀드린 우리 순간 박상수 변호사도 아, 함께 그렇지. 2,001분으로 같이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은 이렇게 댓글창 참여가 늦으셨어요. 아, 예, 제가 좀 네. 늦었습니다. 아유, 아유, 네. 그래도 아유, 아주 어디서 이렇게 예쁜 감사해요. 넥타이를 메고 지각했나 하셨 아, 요 예. 네. 오늘 조금 패션을 좀 신경 쓰고 왔는데. 네, 네. 예, 아예 예. 뭐 지금 네, 윤영호 본부장 통일교 관련돼서 네, 네.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해야 먼저 되는 갈까요? 거는 네, 한 네. 가지 확실한 거는 네네. 우리 당은 지금 이미 살을 내준 상황이에요. 예. 네네. 예, 통일교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예. 네. 야당 국회의원이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구속돼서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소돼 있고 네, 권성동 의원이. 아주 중진 의원이 네, 중진 의원. 자, 그러면 야당 국회의원이 증거인멸할 우려가 더 클까? 전직 장관이자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예. 전직 장관이자 여당의 거의 실세급의 게다가 광역자치단체장 출마를 뭐 얘기가 나오는 그 국회의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더 클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네. 답은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그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압수수색 그 의원실 그렇죠. 사무실 압수수색이 140분 늦춰질 네. 때 안에서는 파쇄기가 계속 파쇄기가 돌아가는 돌고 소리가 있었다는 거 들렸다. 아닙니까? 그거는 그거야말로 딱 떨어지는 딱 떨어지는 거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 구속영장 쳐야 됩니다. 이거-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속. 네. 지금 이 혐의를 받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과 여당 정치인에 대한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건 야당 탄압이에요. 아, 야당 탄압. 네,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이 혐의를 받은 사람. 안 그러면 권성동 의원부터 풀어줘야죠. 안 그러네요. 그러면 진짜. 네. 아니 왜 야당 국회의원은 구속을 시키고 여당 국회의원은 당당히 기자회견하고 140분을 버티고 파쇄기 돌려도 그렇죠. 그냥 가만히 그렇게 뭐 방어권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구속 수사를 저는 제일 먼저 예. 해야 되는 것이다. 네.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사안이고요. 네. 저는 권성동 의원 때도 그랬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유무죄 판단은 이게 수뢰죄 법적 이게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이게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나도 모르겠다. 예. 다만 이제 이런 사유들 때문에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은 한 5대5 정도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방송을 해왔었는데 예. 그 기준을 놓고 보면 똑같아요. 전재수 의원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몰라요. 예. 하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수사를 방해할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구속수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영장 쳐라 이거죠. 네, 영장부터 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체포동의안부터 빨리 보내야 되고 체포동의안 보내고. 그래서 체포동의안 민주당에서 일단 체포동의안 통과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영장실질수사 들어가야죠.
통일교 얘기로 이어가죠. 예. 네, 통일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박형준 부산시장,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거나 영상 축사를 보냈다라는 주장과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거 좀 잠깐 넘어가고 전재수 의원이요. 어제 의원실에서 덜덜덜덜덜 이렇게 파쇄기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구속해야 돼요? 일단 이게 네. 복수의 언론이 분단위까지 특정해가지고 보도를 네. 했어요. 어제 오전 9시 47분하고 9시 53분이라고 이렇게 네네. 두 시간대를 정확하게 특정했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사실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취재 기자들 간에 크로스 체크가 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 예. 그렇죠.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 조선일보까지 보도를 할 정도면은 예, 예. 저는 현장 기자들 간에 거의 이견이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고 예. 네. 그렇다면 이건 정말 전대미문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금 기소조차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원회관에 와서 압수수색을 매주 하더니 예. 네. 저 금요일만 되면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그 특검이 한창 활발하게 돌아갈 때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국회의장실에 어떤 허가를 받는다는 그런 핑계로 2시간 20분이 지연이 되면서 예. 그 시간 동안에 안에서는 파쇄기를 돌리고 있었다니 참 기가 막히고 그런데 민주당이 또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리는 만무하잖아요. 네. 항상 그렇죠. 너희 당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라.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네. 이런 내로남불의 세계관이 근데 이제 유명화되어 그래서 있기 때문에 이 내로남불이란 말은 이제 너무 일상화돼서 이거보다 훨씬 정말 후한무치한 이 행위를 할 때를 맞아요. 묘사하면서 다른 표현을 빨리 생각해내야 될 것 같아요. 내로남불이 이제 그냥 의뢰하는 거고 저 사람들은 내로남불 안 하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타격감이 없어요. 근데 좀 아이디어 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한번 주시죠. 내금 남똥. 내가 가지고 있으면 금 남이 싸면 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 타노스.